자, 23페이지. 자, 지적위원회 하고 나서 지적위원회. 자, 우리 지적 청량을 의뢰를 했다가 지적 청량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아무래도 미심쩍다. 그러면 지적 청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붙어볼 수 있죠. 그것을 지적 청량 적부심사라고 부릅니다. 적부심사. 자, 이 지적 청량 적부 심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 심사 청구인은 세 사람이 있다, 그죠? 심사 청구인. 자, 우선 토지 소유자, 그리고 이해관계인, 그리고 지적 청량을 수행한 그 사람, 지적 청량 수행자도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사람들이 심사 청구할 때는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 지방지적위원회 여기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자, 시도지사가 심사 청구서를 우선 중간에서 받게 되면 이 사건을 며칠 이내 30일 이내 위원회에 넘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는 며칠 내 60일 이내 심의여결을 해야 되는데 이 60일 이내 기간이 짧다. 부득이 할 때는 30일 이내 기간에서 한 번 1차 연장할 수 있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결이 끝나면 위원회는 그 위원장과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의결서를 만들어서 이 의결서는 지체 없이, 요거는 며칠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그 의결서를 심사 청구인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모두 당연히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긍하면 절차는 끝나는데 이 의결 결과도 수긍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한 판 더부터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재심사 청구는 의결서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 재심사 청구할 때도 일단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심사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도지사처럼 며칠 이내? 30일 이내 넘기게 되고 중앙지적위원회도 위와 똑같이 며칠 이내?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1차 연장 가능하고, 그리고 의결 끝나면 의결서 지체 없이, 이것도 똑같죠? 지체 없이 보내주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처럼 똑같이 의결 결과를 며칠 이내? 7일 이내 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해관계인 심사 청구인은 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마치 우리 법원의 대법원 판결처럼 더 이상 적부심사 제기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없죠?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를 자기가 보관할 이유가 없다. 시도지사에게 보내주게 되고, 그럼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만들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만들어서 합쳐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적부심사 의결 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지적공부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 정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하느냐? 소관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소관청에게 의결 결과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관청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정정 또는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 정정, 수정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다 아니고 신청 없이 알아서 하는 직권에 의한 정정이다. 직권에 의한 정정이다. 신청 없이 알아서 하는 건 직권이야. 그죠? 요거는 의결 결과에 따라 정정한 거지 신청받아 정정해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직권에 의한 정정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나중에 등록상 직권 정정 사유 해가지고 법이 정한 사유를 배울 때 요 의결 결과에 따른 의결서에 따른 정정은 직권 정정 사유다 하고 직권 정정 사유에 포함이 되어 있죠. 해서 이런 식으로 적부심사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람만 다르고 위원회만 달라졌지 나머지는 똑같다고 그랬죠? 30일, 30일, 60일, 60일, 부득이 30일, 부득이 30일, 의결서 지체 없이, 의결서 지체 없이 7일 이내, 7일 이내 똑같죠? 똑같아요. 자, 여기서 지방지적위원회하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적 청량 적부 심사가 제기됐을 때 그 심사에 대한 심의 의결해 주는 기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앙지적위원회는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23페이지 저 밑에 약간 채색되어 있는 파트,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서 5개가 나오죠.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가 아니고 재심사에 대한 심의의결, 이게 가장 기본이고, 요거 말고도 지적에 관련된 정책 전반에 걸쳐서, 그죠?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 가로 1번 보면 지적 관련된 정책, 이거 청량만이 아니에요. 지적 전반에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해서 심의 의결도 하고, 그 다음에 2번, 4번, 5번은 모두 청량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2번 지적 청량기술 연구개발 보급에 대한 거, 그리고 4번 청량기술자 중 지적 분야 청량기술자인데, 여기 이제 청량하는 청량기사 같은 전문가들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양성에 관한 거, 그리고 그 지적기술자가 잘못했을 때 업무 정지, 그리고 징계 요구에 관한 것까지 해서 5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의 권한은 광범위하고 지방지적위원회 권한은 하나밖에 없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자,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설치가 된다? 시도.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가 됩니다. 맞죠? 그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걸 배우게 되는데, 그 구성과 권한은 지방지적위원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국토교통부 하는 것을 시도로 바꾸기만 하면 그게 바로 지방지적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숫자는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뭐하여?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를 얘기할 때 임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뭐하고? 제외하고 몇 년? 2년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위원장은 누가 위원장을 하느냐?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해서 공무원이 하게 되더라. 그죠? 해서 막 기본적인 얘기 그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지적법에서 위원회는 이 지적위원회 말고 축척변경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하나 더 있죠. 그 축척변경위원회도 위원 숫자 5인 이상 10인이에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자, 회의 개최를 할 때 회의 개최는 누가 하느냐? 위원장이 합니다. 위원장이. 시도지사가 한다, 국장이 한다 안 해요. 위원장이 회의 개최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할 때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어떻게 통지한다?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면 통지. 그죠? 그래서 요것도, 그리고 요것도 축척변경위원회하고 똑같다. 그죠?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하고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회의가 어떻게 개의가 되고 어떻게 의결이 되느냐. 자, 그때 위원 숫자 2분의 1 이상이면 개의 회의 개최가 됩니까? 아니고 과반수여야 개의가 됩니까? 과반수. 그리고 참여위원회 또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의결이 된다. 그죠? 그래서 과반수 이렇게 된다. 과반수. 이것도 2개 위원회가 똑같습니다. 그죠? 동그라미 친 것은 지적위원회와 축척변경위원회가 똑같이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그럼 17번 문제 한번 봅니다. 17번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요거는 지방지적위원회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 해서 공무원이 맡게 돼요. 자, 공무원이 맡게 되기 때문에 4번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공무원을 뭐한 제외한 나머지 위원 임기는 2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동그라미 2번에 위원장이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어디에? 시도하고 국토교통부를 시도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하고 나왔다.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누가?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렇게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5번 중앙지적위원회 간사는 국토교통부 지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했는데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 뭐 간사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죠. 우리 얘기하는 간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얘기하는 총무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어디 놀러 가면 참 직함은 좋아서 총무님하고 님자를 붙여서 이름을 얻었지만 사실은 시다발이 한다. 시다발이. 맞죠? 그게 간사잖아. 자, 됐습니다. 그 다음 18번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인 거 아닌 거 됐는데 뭐 5번의 축적 변경은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24페이지 19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 하나밖에 없다. 뭐? 적부 심사에 대한 심의의결 해서 1번 지적 청량에 대한 적부 심사 청구사항 그것에 대한 심의의결 그거 하나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20번에 뭐 제척했는데 제척은 제외되고 배척된다라고 해서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이지만 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그 위원의 그 위원회의 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그런 사람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1번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다. 이거 뭐 그 사람 위해서 표행사할 가능성이 많죠? 이건 이런 사람 빼자. 그 다음 2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정언, 진술 또는 감정을 했다. 이거는 뭐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도 당연히 의결권 박탈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위원이 속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거 그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 자유의지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빼고 5번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 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공동 등기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당연히 빼야 되겠죠. 우리 옛날에 제왕적 그 권력을 가진 옛날에 왕정 시대에 국가는 왕이 좌지우지하는데 그 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백앤물이 송사하는 왕비다. 그죠? 그래서 정책에 관여를 할 때는 왕을 조지는 게 아니고 왕비를 조져라. 그래서 왕비한테 갈 때 악어 가죽 가방 들고 가고 뭐 그런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배우자하고 연관이 있어도 그 사람 빼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3번은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이거는 정보 수집 차원에서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렇다. 이 몰라도 보면 알 수 있죠. 제척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제외되고 배척한다라고 해서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 뭐 21번은 뻔하니까 보시고 22번.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절차를 보는 거예요. 1번.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세 사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수행자이다. 맞죠? 2번. 적부심사 청구 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원칙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심의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되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요래 돼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 송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적부심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서 사실은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당연히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청량 적부심사 의결을 한 때는 의결서 작성해서 언제까지 지체 없이 요거는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역시 마찬가지 지체 없이 그죠? 이걸 보면 됐습니다. 뭐 나머지 뒤에 문제들은 다 뭐다? 반복이다 반복.
자, 넘어가시고. 자, 28페이지 갑니다. 지적으로 갑니다. 지적. 야, 오늘 다 가겠나? 자, 지적 갑니다. 지적. 자, 01. 자,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련된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24회에 나온 문제인데, 자, 거기 1번, 2번에 나온 지문. 요 지문은 우리 지적법이 대폭 개정된 9년쯤 전에 우리 지적법에 새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문제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요거 우리 결소 등국하고 드립다 외우라 한 거 있죠? 그겁니다. 자, 우리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는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되고 공시가 되는데, 이거 등록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번 몇 번지로 하고 지목은 뭐로 하고 라고 하는 게 우선 결정이 돼야 그 다음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관청이. 그래서 결소 등록하고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토지는 일부 토지만 등록한다. 모든 토지 다 등록한다. 모든 토지 등록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록되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 소재하고 나오는 것은 우리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부산광역시 할 때 부산이라는 이 소재, 연제구 하는 연제라는 이 소재, 연산동이라는 소재. 이 소재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령으로 정해요. 그래서 이 소재, 이 행정구역 명칭만큼은 우리 지적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요거는 이미 다른 법이 정한 걸 그냥 가져와서 등록 공시만 할 뿐이고 결정의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결정은 모두 몇 개? 5개. 등록은 6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1번, 2번 지문에 나옵니다.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자, 6가지 모두 나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청량하여 지적 공부에 뭐 하여야 한다?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그래서 등록은 국장이 하라 이렇게 됐어요. 다만 이거는 법적인 의무 귀속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국토교통부 장관 발령 받자마자 자, 요번 주에는 부산에 지적공부 정리하도록 부산 가서 지적공부 가 오이라 그래 하겠습니까? 아니죠. 의무 귀속의 주체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책임지고 등록 업무를 관장을 해라는 거지, 지보고 볼펜 들고 해라는 얘기는 아니죠. 맞죠? 그래 따지면 대통령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영토를 보위하는 그런 의무의 귀속 주체가 대통령으로 됐습니다. 영토를 보위한다는 얘기는 영토를 보호하고 방위해야 되는 건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럼 우리 국민은 전부 청와대 쳐다보고 뭐 한다? 뭐하노 대통령 총 들고 안 나가고 이러고 우리는 후방에 와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죠? 아니요.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병력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병력들 군사훈련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직접 총 들고 나가라 그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분은 뭐 특전사 나왔다니까 총 들고 나갈 만한가? 됐습니다. 뭐 걷는 거 보면 지금 뭐 뛰지도 못할 것 같은데 뭐. 자, 해서 1번 됐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해놓고 소재는 빠집니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5가지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서 누가? 소관청이 뭐 한다? 결정한다. 결정은 소관청이. 근데 신청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직권 등록하는 거다. 신청이 없다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역시 뭐 할 수 있다? 결정. 그래서 신청이 있든 없든 결정은 소관청이, 등록은 국장이, 이렇게 의무 귀속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그게 02번 문제 23회 때 요 박스 문제로 독립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말고도 이 지문은 지금 문제로 제법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소 등국은 기본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3번 하고 났습니다. 3번. 자, 요거 우리 앞 시간에 직권 등록 절차 배웠죠? 처음에 계획 수립하고
토지 이동 조사 나가서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하고 돌아와서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그대로 정리한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러면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해서 토지의 5가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결정하려고 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여기까지 맞죠? 근데 그 다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승인 때문에 틀렸어요. 아까 승인 받는다 이거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지적법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될 거, 소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받아서 한다라고 나왔을 때 이 승인받아서 하는 거 몇 개? 3가지가 있더라, 3가지. 그게 축반지 그래서 축반지. 해서 축척 변경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지적공구는 보관장소 밖으로 빼내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반출하려고 할 때, 그리고 기존의 지번을 변경하려고 할 때, 요 3가지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 전체에서 소관청이 이 사람 승인받아 하는 건 요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다가 지적법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받아 하고 나오면 무조건 축반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거 안 떠오르고 문제 풀면서 승인받아 가만히 있자 직권 등록할 때 이 사람 승인하라고 돼 있던가 하고 머리 끄댕이 잡는 순간 그 문제 정답은 날개에 달려가지고 저리 날아가고 있다는 거야. 승인,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나오면 축반지 바로 떠올라야 돼. 그죠? 그래야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축반지. 그래서 요거 축반지에 없다. 그러므로 직권 등록할 때는 이런 승인 필요 없고, 그럼 지적공구 복구할 때 이 승인 받아야 돼요? 필요 없죠. 축반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이동 현황을 적어야 된다. 맞고. 5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결정하게 되면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 정리하기 직전에 만들어지는 서류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뭐 2번은 그 얘기 그대로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03번 문제 한번 보세요. 03번. 자, 똑같은 문제인데,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보시면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결정하려고 할 때는 무슨 조사 계획? 토지 이동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용하고 이동은 다르죠.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모아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1번의 지문은 실제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실제로 나왔던 이동을 이용으로 바꿔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동을 이용으로.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5번 한번 봅니다. 자, 5번.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때에는 지적공부 정리 내용과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하고 나왔는데, 자, 우리 지적공부 정리해달라고 신청하면 그 정리 수수료를 우리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등기 신청하면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해야 되고, 우리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할 때도 교부 수수료 몇백 원씩 내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항상 관공서에 관공서 공무원들의 행위를 요구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적법은 신청하면 등록을 해주되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 등록을 해버렸죠. 그럼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되는데 신청 안 하고 객이면 직권으로 등록하고 수수료 안 받아가느냐? 받아간다, 그죠? 받아가야 돼. 그래서 여기도 지적공부를 어떻게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에도 정리 수수료 납부하라고 뭐 한다? 통지한다. 돈 내라, 돈. 맞죠? 돈 내라, 돈. 그래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04번 문제는 보지 마세요. X하고 꺼버리세요. 그거는 1번 지문은 조금 잘못되어 있고 2번 지문 이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3번 지문은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고 4번 뭐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5번 이것도 조금 해설도 문제가 있고 해서 4번은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5번이 정답으로 되는데 5번 한번 봅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집안 지목 면적, 경계, 도로명 및 건물 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는 있는데 지적공부에 도로명, 건물 번호 이런 거 기재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또 누가 결정합니까? 소관청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해설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변경까지도 당연히 포함해서 소관청이 결정한다 해서 그렇게 해설되는데 해설 자체도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 할 수 있다 한 것은 요거 옛날 규정이고 지금 그 규정 없어졌다 그랬죠.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는데 그 특별법 가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돼 있고 실제로 소관청이 그 계획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옛날 규정이고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특별법까지 우리는 알 필요는 없는데 요는 문제 전체가 뭔가 조금 미스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보지 마세요. 또 보지 마라 하면 집에 가서 왜 보지 마라 했는가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 보지 마세요. 자, 05번 갑니다. 자, 필지 및 양입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찌찌찌 소축 등. 그죠? 찌찌 소축 등. 자, 그런데 이 6가지 요건, 찌찌찌 소축 등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찌찌찌 소축 등은 다 갖춰야 돼요. 다. 하나라도 못 갖추면 한 필지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죠. 자, 집안이 연속, 땅이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집원 부여지역, 같은 동이거나 같은 리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목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고 축척 같고 모두 등기되어 있든지 모두 안 되어 있든지 등기 여부 등기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도 같아야 됩니다. 그죠? 자, 이 6가지가 모두 같아야 한 필지가 될 수 있는데 예외가 하나 있다. 자, 뭐 지목. 지목이 동일하지 않지만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양입지라고 하는 게 양입지. 자, 양입지는 땅 자체가 크다 작다. 작을 때 소규모 토지인 경우에 이 소규모 토지를 일일이 한 필지로 공시하려고 하니까 이거 어렵더라 곤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온 게 과수원 가지고 설명 많이 드렸죠. 자, 과수원은 과일나무 집단 재배하는 부지를 과수원이라는 지목으로 등록합니다. 그럼 과수원은 과일나무를 집단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그런 부지인데 이 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물을 줘야 되겠죠. 수돗물 비싸니까 산의 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웅덩이를 만들어 놨어요. 이때 물이 흐르는 수로 중에 작은 것은 국어로 등록하는 지목이 있고 물고 있는 웅덩이는 유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농사 짓기 위해서 뭐 재료들 나르고 농약 나르고 비료 나르고 나중에 과일 반출하기 위해서 뭐 1톤 포타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량 통행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보행에 필요한 통로, 차량 통행에 필요한 통로는 도로라는 지목이 되도록 되죠. 도로. 그래서 이런 과수원과는 용도가 다른 토지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들이 규모가 적어요. 이 규모가 적은 토지는 종된 용도의 토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규모가 큰 것은 주된 용도의 토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한 필지로 등록하게 되면 네 필지가 돼버리겠죠. 이렇게 등록하면 지금 대한민국 필지가 3,800만이 아니고 1억 5천만 2억 필지가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럼 그거 누가 관리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적은 토지는 별도 등록을 안 하고 전체를 뭐로 등록한다? 주된 용도, 과수원으로만 등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용도가 다르지만 실제로 지목이 달라야 되지만 과수원 지목에 포함해서 함께 등록시켜버리는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규모가 적은 거. 자, 그런데 양입지 안 되는, 양입 제한되는, 양입 못하는 이 말은 한 필지로 합칠 수 있다. 별도 필지로 등록해야 된다. 별도 필지로 등록해야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더라. 그죠? 자, 그래서 이 종된 용도가 첫 번째 지목이 모이면 돼. 이 양이 못하고 별도 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종된 용도가 330제곱미터 초과하면 약 100평 정도라고 그랬죠? 초과하면 양이 못하고 별도 등록. 그리고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더라도 양이 못하고 별도 등록. 그죠? 대 330 초과, 10% 초과. 양이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 문제 가지고 자 06번 문제 하나 풀어보죠. 06번.
자, 06번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일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양입할 수 있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박스 보니까 자, 지번 부여지역 안 토지로서 즉 지번 부여지역이 동일하다 이 말이고 그리고 소유자도 동일하고 집안도 연속돼 있다. 떨어져 있지 않다. 그죠? 다만 여기에서 지목이 동일하다 나오면 그거는 양입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지목 용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필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된 용도 과수원이라고 줘버렸고 중간에 종된 용도는 유지라고 줘버렸어요. 그럼 대라는 지목이 등장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대 빼고 10% 초과하거나 330 초과하는 게 나오면 그거는 양이 못한다. 한 필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했는데 한 필지로 할 수 없는 경우를 제거하면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남겠죠? 그러면 우선 1, 2, 3, 4, 5 중에서 중간에 유지라고 하는 종된 용도 토지의 면적부터 살펴보고 그 면적이 330을 초과하면 양이 못하니까 일단 제거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1번에 450, 330 초과했다, 제거. 2번에 331, 330 초과했다, 제거. 그러나 3, 4, 5는 330 초과 안 했죠? 그럼 3번, 4번, 5번은 이제 나머지 요건 10%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3번 앞이 3,000, 뒤에 301이니까 1제곱미터만큼 초과했죠? 요거 제거. 그리고 5번 보시면 앞이 1000인데 뒤가 110이니까 10제곱미터 초과했죠? 요것도 제거. 그럼 남는 거는 4번이단 말이야. 그럼 4번 앞이 2000, 뒤가 200이니까 딱 10%지 초과하지 않았죠? 요게 한 필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쉽죠? 쉬워요. 그 다음 07번 지번하고 나옵니다. 지번. 자, 지번은 막 기본적인 얘기가 07번 문제로서 거의 정리되다시피 하니까 07번 문제 한번 보죠. 자, 틀린 거 찾아라 했습니다. 자,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그 숫자 앞에 뭘 붙인다? 산이라는 글자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는 이 도면과 대장 가운데에서 두 가지 도면 대장에 각각 나뉘어서 등록이 되는데, 자, 토지 대장에 정보가 등록된 토지는 반드시 지적도의 경계가 함께 등록이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또는 대한민국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되면서 임야도의 경계 등록을 시킵니다. 자, 반드시 그렇게 등록이 돼요. 그리고 왼쪽에 등록된 토지는 왼쪽에만 등록이 돼야지 오른쪽에 함께 등록되면 안 됩니다. 이중 등록은 금지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등록되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 등록된 토지는 산 플러스 아라비아 숫자로 된 지번을 쓴다. 그러면 왼쪽은 요거 빼고 아라비아 숫자로 된 지번 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집 주소를 얘기할 때 나는 연산동 100번지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은 내 토지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요번에 내가 시골에 임야를 샀는데 그 임야 지번이 산 100번지입니다. 하면 그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지분 앞에 산자를 붙인다. 나오면 맞느냐 틀리느냐? 맞다 틀렸다? 틀렸다. 그죠? 우리나라는 어떤 토지가 오른쪽 어떤 토지가 왼쪽이냐 이거 지목 가지고 구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금씩 섞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목이 임야이면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인 토지도 있어요. 그러면 임야이지만 왼쪽에 등록됐으니까 산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건 지목과 전혀 상관없이 어디에 등록돼 있느냐 가지고 구분하는 거다. 그죠?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 산 붙는다 틀렸다.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요.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 안 됩니다. 한글로 안 돼요. 한자로 안 됩니다. 맞죠? 반드시 지번은 숫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숫자로. 그 다음에 2번 지번은 어디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걸 우리는 북서기번법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옆줄 표시로 연결하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으면 됩니다. 적을 때는 옆줄 발음만 의. 그죠?
자, 여기서 본번과 부번이라는 게 나오는데 100번지라는 지번이 있어요. 또는 100의 1번지라는 지번이 있어요. 여기서 앞에 나오는 요 번호를 본번이라고 부르고 의 해놓고 뒤에 붙는 이 번호는 부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본번만으로 번호가 단독으로 쓰인 지번을 단식 지번, 그리고 부번까지 붙은 지번, 번호가 복수로 있다 복식 지번이라고 부르고 이 두 개 지번을 우리나라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번만으로 된 단식 지번 쓰고 본번 플러스 부번으로 된 복식 지번도 쓰지만 부번만으로 된 지번은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본번은 필요해요. 그리고 두 개를 다 쓰되 원칙적으로는 단식 지번, 본번으로 된 지번 요거 가지고 부여하려고 그래요. 왜? 부번 붙은 것은 깔끔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번으로 붙이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지번을 북서에서 남동으로 차례대로 붙이죠? 차례대로 붙이는 이유는 그 지번을 알면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위치 추적 기능을 붙이려고 차례대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분할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 1번지가 두 필지로 분할됐다. 그럼 깔끔하게 본번으로 붙이려고 하는데 이 지역 마지막 지번이 500번지더라. 그러면 1번지하고 501번지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501번지가 500번지 근처에 있어야 찾을 수가 있는데 1번지 옆에 있어. 이거 못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쩔 수 없이 1의 1 이런 식으로 부번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럼 1의 1은 1번지 근처에 있죠. 위치 추적 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기 싫지만 부번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번을 변동시켜서 지번을 새롭게 형성시킬 때는 되도록이면 부번 붙은 거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죽여버려요. 본번으로 가려고 하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부여방법을 배우면 또 알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4번.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소관청이 부여하죠. 그리고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지번 부여지역 동리별로 부여한다. 동리별로 부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7번은 29회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딱 보면 뭘 느끼느냐. 야, 이거 시험 출제한 사람이 어떻게 해든지 맞게 해주려고 생욕을 봤구나. 맞죠? 그래서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소관청이 하는 거단 말이야. 근데 혹시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시군구별로 해가지고 동리별로 두 개 중에 하나만 알아도 문제 맞도록. 맞죠? 안 틀리게 하려고 막 오주리를 틀은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래도 이 문제 틀리고 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출제위원회 기대를 배반하는 행위예요. 그죠? 하나만 살짝 틀리게 해놓은 게 아니고 막 앞뒤로 다 틀리게 해놨잖아. 맞죠? 이건 맞추라고 막 입안에 막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 뱉어내는 분들이 계셔. 자, 그 다음에 5번 분할의 경우에는 근데 분할은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번은 우선 우리나라는 1필지마다 지번은 무조건 몇 개만 하나만 그게 1필지 1지번 원칙이다. 그죠? 자, 그리고 지번을 부여를 하는데 지번 부여는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이 하는데 어떻게? 지번 부여 지역별로 즉 법이 정한 동리별로 차례대로 부여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게 뭐 지번 부여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하느냐? 네 가지 기준을 우리 법은 정해놨어요. 자, 신규 등록할 때 이때 하고 등록 전환할 때 하고 요 두 가지는 지번 부여 방법이 똑같은데 자, 등록 전환은 임야도 임야대장 등록돼 있던 토지 개발이 덜 돼 있는 토지가 개발이 되면 어디로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옮겨서 등록하게 되죠. 그럼 등록되는 장부가 전환 바뀐다라고 해서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자,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될 때는 산 플러스 숫자로 된 지번을 썼었어요. 그러나 지적도 토지대장은 숫자로 된 지번을 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산 몇 번지라는 지번을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러므로 이 지번은 결번시켜버리고 지번을 새로 부여하게 되는데 그게 신규 등록할 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부여해 주느냐? 원칙 인접지 본번에 뭘 부여한다?
부번만 부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인접지 본번의 부번, 인접지 본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 어떤 필지가 등록되어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번지가 예를 들어 100번지다 했을 때 여기 새로운 토지가 하나 생겼어요. 자 생기면 깔끔하게 본번으로 부여하려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본번으로 부여하려면 최종 본번이 100이니까 101하고 붙여주면 깔끔하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 1번지 옆에 100일이 오면 위치 추적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접지 본번에 부번 1의 1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 생긴 토지 지번은 1의 1번지라고 하더라. 아 1의 1번지면 대충 알겠네 하고 1번지 가서 탁 자빠지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 추적 기능 때문에 보기 싫지만 부번을 쓰는 거다. 그러나 이런 위치 추적 기능과 관계가 없거나 특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기 싫은 부번 붙이지 말고 해당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이어서 무슨 번으로? 본번으로 순차 부여해주는 예외가 3개가 있더라. 첫 번째 최종 지번지 인접 맞죠? 최종 지번지 인접. 두 번째 여러 필지 땅 여러 개. 세 번째 멀리 떨어진 토지, 먼 토지. 요 세 가지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순차 부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100번지가 최종 본번지인데 여기 최종 지번지에 인접해서 새 토지가 하나 생겼어요. 이거는 원칙대로 하면 100의 1 하면 되겠죠? 근데 최종 본번이니까 깔끔하게 101 해도 바로 연결이 되고 깔끔하고 좋더라. 이때는 부분 붙은 거 쓰지 말자. 보기 싫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 필지가 대규모로 매립되면서 신규 등록. 이거 전부 의1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102, 103, 104, 105, 106 하는 식으로 깔끔하게 본번으로 부여해 주자. 그다음 아예 멀리 떨어진 토지는 인접지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죠. 이때도 본번에 이어서 본번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죠? 자, 해서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할 때는 원칙은 인접지 본부 그리고 예외적으로 최종 뻔뻔 그냥 그래 외우면 되죠. 이게 제가 12회 때 자격증을 땄는데 12회 때 같은 벌써 18년 전이다. 18년 전 맞죠? 그때 가만히 강의하다 보니까 맞다 그때 나는 이래 외웠었지 하고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인접지 본부 최종 본번 본번 해서 어쨌든 숫자를 주는데 최종 본번 하니까 잘 안 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뻔뻔하게 간다. 최종 뻔뻔 하고 답만 고르고 나와서 잊어버리면 되죠. 이거 몰라도 이거는 소관청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은 안 해요. 우리는 증을 따기 위해서 똥골빼기 칠 때까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외에는 이거 뭐 전혀 잊고 살아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어쨌든 외우면 된다. 인접지 본부 최종 뻔뻔. 그냥 하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분할할 때. 자, 분할은 토지를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1번지가 있고 여기 1의 3, 1의 4가 있었다. 그러면 토지가 세 필지로 분할되면 지번도 몇 개 필요하다? 3개. 그래서 이 분할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한 필지는 무조건 분할 전 지번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 본번에 부번을 붙이되 그 최종 부번의 다음 부분부터 1의 5, 1의 6 이렇게 붙이시면 되죠. 자, 문제는 1을 어디다 붙이고 1의 5를 어디다 붙이느냐. 자, 그러면 여기가 동서이고 토지가 동서로 분할이 됐다면 우리나라는 빠른 지번이 북서쪽부터 시작하는 북서 기번을 쓰고 있죠. 그래서 북서쪽에 가까운 쪽이 빠른 지번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빠른 게 분할 전 지번 1이죠.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1의 5, 여기가 1의 6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원칙적인 무효 방법이에요. 그래서 분할 원칙. 자,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맞죠? 그리고 한 필지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되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부터 순차 부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예전에 저는 외울 때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 이게 어려워서 저는 6일 동안 열심히 해서 증을 땄어요. 6일 동안. 저는 민부하고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 어렵잖아. 그래서 그때는 제가 총각이었을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나라 가서
일부 다처하는 좋은 나라 가서 부인 여러 명 두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좀 더 젊은 새 부인 얻어 살면 안 되나. 그래서 최종 부인의 다음 부인 이러면서 막 외웠다고. 최종 부인 다음 부인. 어쨌든 부번이만 떠오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번은 뻔뻔하고 가면 되고 부번은 부인 하면 돼. 최종 부인 다음 부인하고 뭐 이런. 그래 막 어쨌든 외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탁 동글빼 치고 나오면서 잊어먹고. 맞죠? 생각은 자유야. 생각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현실은 한계 됐고 계속 살고 있잖아. 그죠? 자, 예외.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만 알면 된다. 그죠? 자, 예외 해가지고 예외. 자, 이 분할하는데, 자, 여기에 건축물이 하나 있더라. 분할되는 필지에 건축물이 있더라. 근데 건축물이 주거나 사무실 같은 그런 건축물이더라. 자, 주거와 사무실은 공통점이 사람이 항상 상주하는 건축물이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여기 상주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 상주하고 있는데 분할이 되면서 원래 자기 집은 1번지였어요. 근데 1번지가 없어진 게 아니야. 1번지가 있는데 엉뚱한 필지가 버리고 나는 옛날과 다른 지번을 써야 된다면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이때는 그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함으로써, 즉 옛날 지번을 부여함으로써 계속 같은 지번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 해서 그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은 어떻게 되느냐, 합병. 자,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합치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1번지, 2번지, 3번지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 지번 하나만 필요한데 이때는 가장 빠른 지번을 쓰고 빠르지 않은 지번들은 결번시켜버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원칙은 빠른 지번, 선순위 지번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1번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1의 1하고 가장 빠르지만 부번이 붙어 있더라.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지 찾아보고 본번으로 된 지번이 존재한다면 그중 선순위 지번 써라. 부번 붙은 거 쓰지 마라. 해서 이때는 2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합병의 경우도 분할처럼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할 때 자, 그래서 여기에 건축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축물도 사람 상주하는 건축물이다. 그죠? 자, 그런데 합병이 되면서 3번지는 없어지고 2번지만 남아서 전체를 써야 된다면 내 지분이 바뀌죠. 그러면 3번지가 남아 있으면서 딴 데 간 게 아니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자, 없어지고 2번을 쓸 것이냐? 아니고 원래 내가 썼던 3번지 계속 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냐? 해서 이 합병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가 합병 후에 지번은 선순위 지번으로 하지 마시고 건축물이 존재하는 내가 쓰고 있는 이 지번으로 부여해 주세요라고 뭐 하면 신청하면 그러면 그 필지의 지번으로 부여를 해줍니다. 신청하면 건축물 존재하는 필지의 지번으로 부여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똑같은 주거 사무실 나왔는데 분할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맞죠? 합병은 신청해야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거 할 때 분할은 당연히 분당 합병할 때는 신청해야 합신 잘 안 해지니까 병신 하고 외웠다고. 합병밖에 없어 병신 그죠? 분당 병신이라고 그냥 외웠다고. 드립다 외우는 거지 뭐 어쨌든 분당 병신. 그렇습니다. 어쨌든 외우면 되죠. 어쨌든 외우면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사업 등 완료된 지역. 자, 이 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청량을 할 때 무슨 청량하더라? 지적 확정 청량하더라. 그래서 이 지역은 지번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지역에서 과거에 이렇게 난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난개발되어 있던 토지들이 도시개발 사업 실시되면서 반듯반듯하게 경지정리가 돼버렸어요. 경지정리가.
자, 이렇게 경지 정리가 되었을 때, 자, 옛날의 토지와 위치, 경계 등이 확 달라졌죠? 전면적으로 청량한다. 그게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자, 문제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해 줄 것이냐. 원칙. 자, 기존에 있던 지번들 써서 부여해 준다. 그게 원칙이죠? 다만 부번 붙은 거 쓴다 안 쓴다? 안 써. 깔끔하게 본번으로 된 거.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본번을 사용해서 부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번 중에서도 안 쓰고 제외하는 본번이 두 개가 있더라. 자, 첫 번째, 이 지역의 종전부터 존재하던 지번하고 그게 지역의 안에 있는 지번이에요. 그리고 지역의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거, 본번이 같은 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 다음에 2번, 지역의 경계에 걸친 지번. 경계에 걸친 지번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되더라.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우리 해운대 신도시 하면 좌동 신도시가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그 좌동도 전체가 신도시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좌동 저기 폭포사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은 그냥 그 녹지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어. 맞죠? 그래서 일부만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1, 1의 1, 2, 3, 4, 4의 1, 5, 6, 6의 1, 7, 8, 9, 9의 1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서 의 1 하고 붙은 거 쓴다 안 쓴다? 보기 싫다 안 쓴다. 그리고 여기 있는 7번지 보니까 7번지 바깥에 7의 1이 있더라. 안과 밖에 본분이 같죠? 안 쓴다. 8번지는 이렇게 큰 토지였는데 일부만 개발사업 포함, 일부는 미포함. 요게 경계에 걸친 지번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만약 이걸 쓰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1, 2, 3, 4, 5, 6, 7, 8하고 나가는데 7번지 여기 있어요. 근데 7의 1번지는 왼쪽 위치죠? 여기 7의 1이야. 너무 멀어서 안 돼. 위치 추적 안 되니까. 그리고 8번지가 1로 가버리면 그러면 남아있는 요 8번지는 같이 8 하면 안 되죠. 그럼 분할해서 8의 1을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8의 1과 8이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안 쓴다 그랬어요. 자, 문제는 이것도 안 쓰고 저것도 안 쓰고 결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지번수가 부족할 수 있더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예외. 지번수 부족할 때. 자, 이렇게 지번수가 부족할 때는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는 단지식. 이 단지식을 영어로 블럭식 또는 블록식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부여하든지 또는 해당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이어서 무슨 번으로? 본번으로 해서 우리 아까 신규 등록할 때 최종 뻔뻔 하듯이 여기도 최종 뻔뻔하고 또 하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해서 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는데 자, 여기는 필지를 전부 나눠서 이렇고 자, 이 신도시 지역에 우선 도로망부터 이렇게 깔린다. 물론 도로도 필지로 편입이 되죠. 그리고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뭔가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을 단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지를 영어로는 블록이라고 부르고 단지 하나에 본번 하나 그 다음 단지, 그 다음 본번 이렇게 붙여가면 몇 개 안 되는 본번으로도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단지는 넓고 단지 안에 개별 필지는 모두 그 본번에 부번만 붙여준다는 거예요. 해서 1의 1, 1의 2, 의 3, 의 4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부족한 사태를 피해갈 수 있을 거다. 또는 그 지번 부여지역 최종 본번이 500번지였다. 그러면 기존의 본번 숫자 모자라니까 아예 무시해버리고 이 최종 본번에 이어서 무슨 번으로? 본번으로 최종 번번 해서 501, 502, 503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주면 된다. 두 개 중에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 4번 방법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준해서 사용한다, 뺏긴다 이 말이죠. 이거 뺏겨서 쓰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지, 행, 축, 도 해서 네 가지. 자, 지번 변경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새로 부여해 주는 거 행정구역 변경 그리고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자 여기는 끝나고 완료되고 붙일 때인데 준공되기 전 끝나기 전 미리 지번 부여를 해줄 수 있다 그죠? 이때 지번 부여할 때 소관청은 기존에 만들어진 사업 계획도에 따르되 지번 부여는 4번 방법을 그대로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4번 방법은 많은 결번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지행 축도는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니까 역시 결번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문제를 10분 쉬었다 풀죠.